자, 13-9. 영작이 문장이 좀 복잡한 문장이 좀 많은 지문이죠. 내용은 별게 없는데 글쓰기가 애초에 완성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거고,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이게 이제 글이 이게 뭐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의하기 힘든 게 좀 모호해요. 글 자체가 내용이. 이 말도 이게 지금 이거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뭔가 생각을 정리할 때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하라는 건지 뭐 어쩌라는 건지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글이에요. 그냥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깊게 내용으로 막 어렵게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아예 없고, 이 정도로 전개가 된다라는 것만 좀 알면 되겠고. 한번 봅시다. 번역하는 것은 아카데믹한 언어를 에브리데이 랭귀지로 번역하는 게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너에게, 작가로서의 너에게 뭐 하기 위해서? clarify,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생각들을 누구한테? 자신한테, 너 자신한테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for 이거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글쓰기 이론가들이 종종 기록한 것처럼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과정이 아니다. 자, 과정이 선행사고, 뒤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한다. 뭐를 가지고서? 완전히 형성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that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완전한 생각이냐? 아이디어를 꾸며주는데 that 우리가 그 이후에 그저 simply 그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transcribe였죠.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그것도 어떤 형태로?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그러니까 unchanged state로. 어디 위에다가? 페이지 위에다가. 관계사는 선행사가 과정이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 그런 과정 속에서는 그러면 이니치인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는 이니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스타트 뒤를 보시면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하는 과정. 그러니까 시작하는데 뭐를 시작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즉 이게 그냥 스타트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는 목관대다라고 해도 의미상 크게 지장이 없다 이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둘 다예요. 둘 다. 알겠죠? 위치와 이니치가 모두 될 수 있다. 우리 본문에는 이니치로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연결어가 뭐였죠? 아니다. 이런 과정이 글쓰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이 아니다. 반대로
글쓰기는 이렇다. 지금 이렇게 넘어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on the contrary, 반대로 글쓰기는 보다 종종 수단이다. 그저 완성된 채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글쓰기는 오히려 종종 수단이다. 뭐의 수단이냐? 이 말 중요하죠? 발견의 수단이다. 발견의 수단. discovery. 근데 여기도 또 이제 선행사가 발견의 수단인데 뒤에 보니까 우리가 사용한다. 글쓰기 과정을 to figure out.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글쓰기 과정을 사용해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죠. 이렇게. 그래서 뒤가 완벽절, 관계대명사 올 수 없고 인위치. 그다음에 이것이 작가들이 그들이 결국 페이지 위에 가지고 있게 된 것이 그들이 시작했을 때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종종 놀라는 이유이다. 상당히 좀 복잡한 문장인데 한번 써보죠. 생각하면서 한번 써봅시다. 이것이 이유이다. 종종 놀라는 이유이다. 일단 이것이 이유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누가 종종 놀라는 이유냐? 작가들이 종종 놀라는 이유다. 작가들이 writers 종종 놀란다. are often surprised. 뭐 하게 되어서 놀라냐? 투부정사적 감정 뒤에 지금 뭐 하게 돼서 발견하게 돼서 to find. 뭐를 발견하게 되어서 놀라냐? 그들이 결국 페이지 위에 가지고 있게 된 것이 시작했을 때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꽤 다르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되네요. 그러면 발견하는데 뭐라는 걸 발견하는 거. 네. 나 이제 이 대절의 주어가 그들이 결국 페이지 위에 가지고 있게 된 것. 그들이 결국에는 가지고 있게 된다. 뭐예요? end up with. 네, 그들이 결국에 가지고 있게 된 것과 그들이 결국 가지고 있게 된 것이 어디 위에? 페이지 위에. 페이지 위에 그들이 결국 가지고 있게 된 것이, 여기까지 이제 주어죠. 이게 대절의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꽤 다르다. 꽤 다르다. is quite different. 뭐랑 다르냐? from, different from. 뭐랑 다르냐? 그들이 시작했을 때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것. 그들이 생각했던 거. 그럴 것이라고. it 이게 이제 이거였죠. 이렇게 해서 이게 삽입되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것이었던 것. 언제? 때. 그들이 시작했을 때. 일도 안 틀렸어. 어머. 당연하다고? 자, 다음에 What
we are trying to say here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리아입니다. everyday language는 종종 중요하다는 거죠. For this discovery process 바로 이 발견 과정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의 생각들을 더 흔한 더 단순한 용어들로 번역하는 것은 네가 처음에 그럴 거라고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생각들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아내도록 도와줄 수 있다. 번역하는 것이 이게 주어가 되겠죠. 뭐를? 너의 생각들을 뭘로? 더 흔한, 더 단순한 용어들로 트랜스레이션은 항상 into 더 흔한 더 단순한 맞냐? 더 단순한이었어? 해석이? 용어들로 번역하는 것은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네가 처음에 그럴 거라고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너의 생각들이 정말로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도와줄 수 있다 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 can 그 다음에 help 들어갔고 누가 뭐 하도록 도와준다. 네가 뭐 하도록 알아내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럼 이제 figure out의 목적어 너의 생각들이 정말로 무엇인지 What your ideas really are 너의 생각들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아내도록 도와줄 수 있다. 네가 처음에 그럴 거라고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뭘로 했죠? 그냥 낯은 아니었는데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어? 세 단어라고? 세 덩어리. 네, 세 단어. 세 단어? 세 단어? 네. 맨 처음이랑 맨 끝이 좀 짧아요. 아? 내가 중간 단어가 오포스 as opposed to 이런 거 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as opposed to 뭐가 반대로가 아니라 이제 보통 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되게 좋아요. 이게 as opposed to 뭐가 아니라 네가 처음에 그럴 거라고 상상했던 것 또 것 네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 그게 처음에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상상했던 거 그게 그럴 거라고 이것은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겠고 일단 이렇게 써도 문법은 맞는데 이렇게 썼나? 아 그것들이라고 있구나. 자 그럼 내가 해석을 좀 이렇게 할 건 아닌데 여기를 일단 지칭 대상이 대이네요.
they 이 ideas니까 ideas를 받아준 거죠. they were 그것들이 대동사로 그랬을 거라고. 됐죠? 문장이 되게 길게 지금 이 두 문장이니까 여러분 이게 딱히 뭐 다른 문장들이 막 이렇게 낼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두 문장은 좀 정확하게 좀 돼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13-10번. 이거 뭐 주제가 간단했죠? 뭐야? 그러면 무슨 평가한다? 높게 가장 다들 over estimation. 뭐 발류 자기 거면 과대평가한다. 자, 일단 once 접속사 우리가 소유하면 something 무언가를 소유하면 we are far more likely to overvalue it. 과대평가죠? overvalue. 뭐 overestimate 이렇게 써도 똑같죠? overestimate 평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것을 한 연구에서 실행된 듀크 대학에서 실행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누구냐면 땄던 농구 티켓을 땄던 극단적으로 까다로운 복권이었죠. 잘 안 쓰는 단어고 원래 이제 흔히 그래도 쓴다 하면 조금 여러분이 이제 흔히 쓰고 위험한 단어가 아이고 절자가 뭔가 속임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tricky 하면 되게 까다로운 성가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까다로운 티켓을 따낸 학생들은 근데 그 티켓이 뭐예요? 지금 괄호 열고 보니까 하나인데 어떤 복권인데 어떤 복권? 그들이 기다려야만 했던 줄 속에서 들어가려면 그것도 하루 넘게 동안 기다려야만 했던 그렇게 까다로운 복권에서 이 바스켓볼 티켓을 따낸 복권이 아니라 이제 추첨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라터리를 이런 추첨해서 이걸 따냈던 그런 학생들은 이제 괄호 바깥의 동사죠. 말했다. 그들이 팔지 않겠다고. 그들의 티켓을 평균 2,400달러 이상으로는 팔지 않겠어? 이하로는 팔지 않겠어? 이하로는 나는 절대 안 팔아. 이런 느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less 들어가고. 그러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기다렸었던 근데 hadn't won 당첨되지 않았었던 학생들은 이제 동사죠. 말했다. said죠. said 본동사 말했다. 자기들은 오직 지불하겠다고. 평균 이 정도만 지불하겠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티켓인데 따낸 애들은 즉 자기 걸로 소유한 애들은 가치를 2,400 이상으로 보았고 지금 자기 게 아닌 애들은 그 가치를 170 정도로 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 학생이 소유하면 그 티켓들을 소유하면 그나 그녀는 보았다 그것들을 as being worth 가치 있는 것으로서 얼만큼 가치 있는 거? much more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로서 시장에서 뭐보다 그것들입니다. 그것들은 티켓들이에요. 지금 이 티켓들이 그랬던 것보다 티켓들이 원래 뒤에 있던 거 뭐야? worth입니다. worth, be worth 티켓들이 요만큼 가치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받아주니까 대동사는 지금 were로 들어가면 되겠죠. were. 자, 또 다른 예시에서 그 주택시장 붕괴 2008년에 그 사건 동안 real estate 웹사이트가 한 부동산 웹사이트가 실행했다 한 조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홈오너들이 그 붕괴가 자기들의 집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느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응답자들의 92%가 aware, 알고 있는 뭐에 대해서 알고 있는 nearby foreclosures 이 자기들 지금 집 근처에서의 뭐 경매들이죠. 이 집이 이제 막 집주인이 뭐 망하고 그러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이 경매 집 주위의 그 경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동네가 여기저기서 경매에 막 들어가고 지금 난리가 난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엄연히 알고 있는 92%의 응답자들은 asserted 단언했다. 이것들이 이 경매들이 had hurt 뭐 했다고 손상시켰다고 집의 가격을 그들의 동네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근데 오직 뭐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해? 자기 집에 대해서만. 알겠죠? 즉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못한다. 자, 때 질문 받았을 때 겠죠? 수동의 분사구문 asked 뭐에 대해서 그들의 집 가격이 그들의 집 자기 집 가격에 대해서 질문 받았을 때는 62%가 믿었어. 그게 즉 자기 집 가격이 뭐 했다고? 오히려 올랐다고. 과대평가해야 되니까 increased. 그럼 연결어는 앞쪽은 동네에 자기 집을 제외한 동네에 일어나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자기 집에 대해서만 지금 객관적 평가를 못한다. 역접이겠죠? however 들어가면 됩니다. however. 다음에 13-11번. 이거 뭐 좋은 글인데 쉬운 글이죠? 재화라고 할까? 두 가지 품목의 관계는 이 둘이 서로 관계가 뭐뭐 있었어? 대체제일 거냐 보완제일 거냐 이 두 재화의 관계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 이거였죠? 뭐에 의해 결정된다? 그 물건의 기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용자의 뭐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 본문에 있는 말을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은 사용자의 사용 방식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용 방식, 내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서 달라질 거다. 똑같은 기계라 하더라도. 됐어요? 자, are the different types of mobile device, smartphones and tablets. 그 스마트폰과 태블릿들 같은 그 다른 종류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앞에 아 보이죠? 의문문이라서 아가 먼저 빠져 있는 거고 대체제들인가 아니면 보완제들인가 한번 써보라고 지금 빈칸 걸었어요. 서플러먼트인가 컴플러먼트인가. Let's explore this question. 이 질문을 한번 탐구해보자. 고려해봄으로써 그 경우를 메들린과 알렉산드라의 경우를 두 명의 사용자들인 이 장치들의 두 명의 사용자들인 메들린은 사용해 그녀의 태블릿을 필기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근데 이 필기들은 뭐 해요? 그녀의 스마트폰에 무선으로 뭐 돼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죠. 동기화돼요. 뭐였어요? 네, 싱크드.
철자가 좀 특이했죠? 컴퓨터 같은 거 많이 보는 사람들은 영어로 많이 나오죠? 싱크드. 뭐에? 그녀의 스마트폰에 무선으로 동기화됩니다. 뭐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서 허락하면서 매들린한테 복습하도록 그녀의 필기를 그녀의 폰으로 버스 이동 동안에 집으로의 알렉산드라는 사용합니다. 그녀의 폰과 태블릿 둘 다를 뭐 하는데? 인터넷 서핑하고 이메일 쓰고 소셜미디어 확인하는데 이 말의 의의가 뭐예요? 결국 두 가지를 같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라는 뜻이었다고요. 두 개를 다. Both of these devices, 이 장치 둘 다가 허락해주죠. 또 이 둘 다가 똑같이 허락해주죠. 알렉산드라가 접속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들에 어떨 때? 그녀가 떨어져 있을 때 그녀의 데스크탑 컴퓨터로부터. 자, 그래서 마들린의 경우에는 마들린에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들이 뭐다?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해 주니까 그러면 서로 보완해 주니까 보완제들이다. 마들렌은 얻는다 더 큰 기능성을 얻게 되죠. 뭘로부터? 이 두 장치로부터. 어떨 때? 그것들이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될 때? 함께 사용되면 더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지금 시너지. 근데 알렉산드라에게는 그것들은 그저 대체제들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둘 다가 충족시킨다. 더든 덜이든 어떤 기능을? 같은 기능을 충족시킨다. 알렉산드라의 삶에서. 이 경우가 예시한다. 그 역할을. 어떤 역할? 개별 장치의 기능이 아니면 개별 소비자의 행동이 수행하는 역할. 결정 짓는 데 있어서 그 속성을, 관계의 속성을, 두 재화 혹은 서비스 사이의 관계의 속성이라는 게 뭐야? 이 두 개가 서로 보완제냐 대체제냐 하는 이거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개별 소비자의 행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이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됐어요? 오케이. 내가 1차전 때 강태현한테 10만원 빠져가지고 10만원 져가지고 진짜 줬어요? 네? 진짜 줬어요? 아니요. 그래서 아니 뭘로 사줄게 막 이렇게 한 번 그냥 밥 한 번 사줄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하면 또 총 맞는데 어디 가서 기억을 못해요. 나는 진다에 걸었었기 때문에 다시 10만 원권 해가지고 되찾아왔죠. 네. 중간에 2대2 될 때까지도 깜놀했어요. 기세 타고 진짜 쟤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했지만 나는 8년 전에 우리나라의 알제리와의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았다. 갔다 올게요. 그때도 아프리카 나라 보고 1승 재물이라고 아주 설레발 치다가 개망신 당했다. 달라진 게 없어. 확실히 손흥민은 박지성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박지성은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수비든 아니면 본인이 만들든 아니면 결정을 짓든 진짜 모든 면에서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 확실히 손흥민은 만들어진 밥상을 처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게 너무 극명하게 나왔죠. 근데 뭐 3차전은 난 비긴다. 비긴다에 걸겠습니다. 진짜 이래요. 그냥 우리는 목숨 걸 거고 걔네는 그래도 뭐 브라질을 피한다 어쩐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만큼 욕구가 세진 않을 거기 때문에 비긴다. 어떻게? 뭐야? 또 이긴다? 또 희망의 거냐?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 16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16등 안에 들어갑니까? 축구에 어려운 일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진짜. 피파 랭킹이라는 것도 있고 솔직히 그 피파 랭킹도 지금 봤다시피 그러니까 가나 같은 나라가 피파 랭킹이 낮은 이유는 그냥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평가전을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렇죠? 자주 했으면 그런 나라들이 더 높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20 몇 등이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돈 없는데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거기 안 들어간 거니까 사실은 진짜 세계 20 몇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6등 안에 들어간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사실 힘든 일이지.
너무 높은 꿈이라고. 여러분 2000 몇 년생이죠? 2005년생이죠. 그러니 2002년에 어땠겠냐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 이 꿈이냐?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내 인생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드는 거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진짜. 뭐 부모님한테 얘기는 들었겠지만 진짜 온 거리가 마비됐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왔고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차들이 지나가면 그냥 경적으로 같이 울려주고 빠방 하고 다니고 막 다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 차 위에 올라가 있고 막 서로 태극기 흔들고 아주 그냥 무법천지였고 난리였어요. 진짜. 과장이 1도 없어요. 진짜 모든 게 마비됐습니다. 모든 게 나라에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13-12. 나는 그래도 그런 거 한번 겪어봤으니까 뭐 그런 거 보면 좀 억울하긴 하겠다. 직접 못 봤으니까. 정말 16강 올라가고 설기야. 설마 했는데 8강 올라가고 설마 했는데 4강 올라가고 진짜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알아? 이거 우승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정말. 근데 여지 없더라고요 더 이상. 13-12번. 그때 누가 우승했어요? 에? 2002년에 누가 우승했어요? 독일이었지 싶은데 아마. 근데 되게 4강이 아쉬웠어요. 결승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4강 상대가 터키였거든.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그러니까 뭐 엄청난 전통의 강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좀 돌풍의 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볼만 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간 게 진짜 그냥 엄청 잘해서라기보다는 죽기 살기로 뛰어서 였다 보니까 체력적인 한계가 이제 와가지고 더 이상 많이 아쉬웠지. 그때 그래도 터키니까 한번 해볼만 하고 이겼으면 와 진짜 우리나라 결승에 올라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조금 다르게 써볼 거예요. 아이의 독립성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걸 이제 본문에서는 살러티우드라고 얘기를 했고, 뭘로 만들어진다? 주변인의 그러니까 애를 독립성을 길러준다라고 해서 그냥 떨어뜨려 놓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관심 주는 타인의 뭐 presence, 존재,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따로 떨어뜨려 놓고 없는 게 아니라. 새록새록 기억이 나. 그때가 내가 딱 군대 갔다 와서 딱 제대하고 군대 있었으면 또 그거 못 볼 뻔했어. 정말 기가 막히게 그때 내가 저기 설마 서울에 빨리 가야겠다. 그 뭐죠? 그쪽 동네 연대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지역 거기 사는데 진짜 차도고 뭐 인도고 뭐 구분도 없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차 위에 다 올라가 있고 그냥 막 그래도 경찰이 잡으러 오지도 않고 막 순찰하는 경찰도 같이 박수 치고 아주 그냥 뭐 가게고 뭐 어디고 뭐 그냥 전부 다 뭐 사람들 막 그냥 아이들은 develop the capacity. 아이들은 그런 능력을 개발합니다. 뭐를 위한 능력을? solitude를 위한 능력을. 뭐 속에서? 입회, 존재, presence 속에서. 뭐의? attentive other의.
관심 있어 해주는 타인의 존재 속에서 살러투드를 개발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 침묵들을 어떤 침묵? fall 떨어지는 내려오는 침묵. 어떨 때 내려오는? 네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조용한 산책길에 자연 속에 그 아이는 그를 이 경험으로 소개시키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자연 속에 혼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에 아니 무엇인지에 대해 점점 더 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아이는 동사가 느끼게 된다. 느끼게 돼. 뭐 하게 된다. comes to feel. 안다고 느끼게 된다. 점점 더 안다고 느끼게 된다. 빌 다음에 형용사 쓰면 뭐 하다고 느낀다니까. 안다고. 형용사로 이렇게 잡아. aware. 안다고. 근데 점점 increasingly aware. 그러니까 aware는 항상 뭐에 대해서 알면 of예요. of. aware of. 뭐에 대해서 안다고? 자연 속에 혼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뭐 아시겠죠? what? 이게 좀 중요해서 한 건데 이렇게 일단 잡을게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만 쓰면. 근데 이게 가주어가 되고 진주어가 뭐야? 있는 거. 진주어니까 뭘로 해?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로 펼치는 거예요. 진주어를. to be. 있는 거. 자연 속에 있는다는 게 자연 속에 혼자 있는다는 게 to be 그러면 언론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연 속에 혼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점점 안다고 느끼게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뒷받침되며 이렇게 했네요. 분사구문으로 수동의 분사구문 뭐야? 뒷받침되며 supported. 뭐에 의해 뒷받침되냐? 함께 있는 것에 의해서니까 by 함께 있는 것 being 누구랑 함께 있는 거죠? with 아마 본문에 여기 뭐 강조 표시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죠? 함께 있는 건데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누군가 with someone 어떤 누군가냐 이게 소개시키고 있는 introduce 나왔으면 누구를 누구에게 목적어 to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를 그 아이겠죠 이게 그 아이를 이 경험으로 to 이 경험 this experience 확인해 볼까요? 뻣뻣하고 박수 치지 마 당연한 건데 자 gradually 점차 그럼 이제 그 아이는 혼자 산책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두 번째 예시 상상해봐라. 한 엄마가 상상은 하고 있는 모습이 됐죠.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giving ing로 들어가고요. 한 엄마가 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녀의 2살짜리 딸한테 목욕을. 근데 어떻게 목욕을 시켜? 근데 손 들어봐 이년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llowing 허락하면서 그 아이의 여자아이의 뭐를 공상을 허락하면서 리버리. 근데 뭐와 함께하는 공상이야? 그녀의 목욕 장난감과 함께하는 공상을 허용하면서 뭐 할 때 그 아이가 만들어낼 때 이야기들을 그리고
배울 때 혼자 있는 법을 그녀의 생각만 가지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울 때 근데 여기가 이제 all the while에 괄호 치세요. 이게 그냥 부사구입니다. all the while 내내 그냥 이게 없다고 치면 콤마 찍고 지금 동사니까 분사구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내 알면서 혼자 있는 거지. 내내 알면서 혼자 있는 거야. knowing 그녀의 엄마가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이용 가능하다는 걸 자기한테 이걸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지 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혼자 있는 연습을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그 목욕은 혼자 행해지는 taken alone 이 목욕은 이제 시간이 된다. 관계부사 when 들어가고 어떤 시간이 되냐? 그 아이가 편안해하는 시간이 된다. 자기의 상상과 함께 편안해하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다 모든 걸 집약하는 거죠. 애착이 가능케 한다. 고독을. attachment가 enables solitude. 그러니까 이제 이 solitude를 다른 말로 아까 내가 써준 것처럼 이제 뭐 이런 글은 뭐냐면 아이의 독립성 키우기라는 글이에요. 알겠죠? 종종 있는 소재고 그러니까 독립성이라는 말로 바꿔도 된다고 solitude를. 알겠죠? 네. 그러면 쉬었다가 좀 들어갑시다.